안녕하세요. 조석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기본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정말 오늘은 기초 중의 기초, 기본적인 것들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만 해도 민사소송이 대략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다 느낌 정도만 가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돈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받아야 될 때 소송을 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줘라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물론 민사소송 중에 돈과 관련이 없는 소송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쉽게 돈과 관련된 재산 소송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을 할 때 먼저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원고가 됩니다. 원고는 소송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고와 피고에게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소송을 할 때는 소장을 원고가 법원에 접수를 해야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소장을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피고는 그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에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바로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변론 선고 기일까지 피고가 답변서를 내거나 또는 재판에 나와서 말을 해야만 재판이 돌아가고 만약 이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피고가 불출석했기 때문에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접수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재판 날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날에 가야 되는데요. 재판은 한 번으로 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한 달, 두 달 간격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를 한 번에 다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주는 건데요. 그래서 소송을 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소장을 먼저 내고 피고가 답변서를 30일 안에 내고 그리고 재판 날짜,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히면은 양쪽 다 출석을 해야 합니다. 출석을 해서 원고와 피고가 그동안 냈던 소장과 답변서를 법원에서 확인하게 되고 원고와 피고는 소장 답변서 외에도 재판 전에 준비 서면을 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과 답변서에 표현하지 못했던 내용을 준비 서면으로 얼마든지 추가로 보완해서 낼 수 있습니다. 증거도 낼 수 있는데요. 증거는 소장과 답변서에 첨부를 해도 되고 준비 서면에 첨부를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준비 서면이나 서면에 첨부하지 않더라도 증거만 따로 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서면을 서로 간에 주고받고 또 재판에 나가서 몇 차례 출석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변론을 이제 끝내게 되는데요. 변론을 끝내기 전에 충분한 증거가 제출돼야만 당연히 이길 수 있겠죠. 서로 간의 증거를 잘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다르게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못 내서 패소하는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론을 끝내게 되면 법원에서는 변론을 종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재판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법원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생각되면은 오늘 변론을 종결한다. 그리고 2주 후에 선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변론 종결이 될 때까지만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증거를 내도 심리에 원칙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변론이 끝나게 되면 선고 기일이 잡힌다고 말씀드렸는데 선고 기일에는 판사님이 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원고가 전부 이기거나 원고가 일부 이기거나 아니면 원고가 지거나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로 표시가 되고 그 선고 결과 판결문이 며칠 후에 각각 원고와 피고 상대방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다르게 선고 당일에 당사자가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나가서 들을 수도 있는데요. 나가지 않아도 판결문이 각자 주소지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판결문을 받으면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 원고든 피고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항소, 그러니까 2심으로 소송을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 그러니까 1심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접수를 해야만 2심이 개시가 됩니다. 만약에 원고가 소송을 했는데 일부 승소를 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 소송을 했다가 3천만 원만 인정이 됐다. 그러면 2천만 원을 패소한 거기 때문에 억울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원고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원래 재판했던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럼 1심 법원에서는 그 항소장이 접수가 되면 소송의 모든 기록을 2심으로 넘기게 됩니다. 소송의 모든 기록과 항소장이 2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2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2심 재판도 1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절차를 띠게 됩니다. 원고가 항소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원고가 항소를 하면 그 항소장과 항소 이유서를 피고에게 또 배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피고가 그 송달을 받고 반박할 게 있으면 또 답변서를 내게 되는데요. 주로 2심은 1심에 비해서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한번 심리를 거쳤던 내용을 반복해서 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1심 재판이 제대로 됐는지, 혹시나 심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법률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2심에서는 1심에서 못 냈던 증거를 새롭게 낼 수도 있고, 새로운 증인이 있다면 새롭게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심 소송이 마무리가 될 텐데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변론이 끝나고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고 선고기일에 항소심 판결문을 이제 수령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그러면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 또 억울하다 하면 3심으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3심으로 상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항소심 판결문을 받고 2주 안에 해야 되는데요. 이 기간을 놓치면 상고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상고를 할 수 없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으로 가는 건데 2심에서 재판했던 내용 중에 사실 판단, 그러니까 증인과 증거와 관련된 것 이유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를 신청하거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2심까지의 판단, 그러니까 법률 판단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억울한 게 있는지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3심까지 거치면 우리나라의 모든 심급을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기본 절차가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